달러 가치가 급락하면서 원자재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는 변동성이 큰 데다 상품별로 전망이 달라서 차별화된 투자 전략이 필요한데요. 원자재 전문 애널리스트 연결해서 최근의 흐름 그리고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달러 값이 아주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 값이 떨어지면 왜 투자자들이 원자재에 대한 좀 관심을 갖는다는데 왜 그런 거죠? 원자재와 달러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네, 통상적으로 달러 원자재 가격은 이제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달러화로 표시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생산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 표시의 그 수출분 수익 달러 약세 시에 이제 자국 통화 표시 수출분 수익 감소를 의미해서 이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것은 이제 원자재 수입국들 결국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로 전환이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자국 통화 표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서 수요가 증가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가 이제 진정됨에 따라서 원자재 수요가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달러의 압력이 더욱더 이제 원자재 수입국들에게 수요 증대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이제 유입이 되고 있고 네. 거기에 덧붙여서 달러 표시 자산을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이제 금융 투자자들도 이제 원자재를 매매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달러 값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혹시 그 대신증권에서는 달러 가치에 대한 전망 그런 게 좀 있습니까? 1130원도 지금 위태롭다고 하는데. 네, 우선 신증권에서는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1170원대 전후로 이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등할 것으로.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달러보다 더욱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좀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국내적으로도 이제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글로벌하게보다는 이제 진정이 되어 있고, 네. 또한 이제 위안화 강세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달러 값이 떨어지면서 이제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최근에 금값이 조금 하락했지 않습니까? 금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수단으로 관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추세가 좀 바뀐 겁니까? 네, 우선 이제 금 가격을 보면은 8월 달에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한 이후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어저께 기준으로는 이제 온스당 1,924달러를 이제 기록을 해서 네. 마이너스 6.7% 정도 하락을 했다. 연고점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금 가격 조정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더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금 실물 수요도 이제 부진이 되고 있음이 데이터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예.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실질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실질 금리가 이제 최근에 상승한 배경을 이제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미국채 금리 상승폭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폭보다 높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말에 이제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이후에도 이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기 시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구원님은 지금 달러 값이 지금은 아까 1900 온스당 20달러 선인데 뭐 내년 1분기라든지 어떻게 혹시 전망을 하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금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선은 실질 금리 상승도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저희가 보는 이제 달러 경우에도 내년에는 더 약세 흐름으로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달러 약세 압력도 금 가격 상승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선
실질금리 상승 제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아무래도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재정 지출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네네. 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금리 상승이 좀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도 유입이 돼서 실질 금리 상승이 아무래도 이제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저번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금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온스당 2,100달러 선까지나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온스당 우선은 가장 크게 2,100달러. 네. 네.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금 네. 가격 향후 상승 전망을 그러니까 하락 전환의 여부를 전환에 이제 이끌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금도 그렇지만 은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고 관심도 많은 것 같은데 금보다 은은 이제 산업용 수요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은의 가치는 요즘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네,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 이제 온스당 25달러로 이제 기록을 했고, 네. 연초 대비 40% 상승을 해서 원자재 내에서 거의 상위권 수익률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은 가격도 금과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은 같은 경우에도 금과 같이 이제 기금속 섹터에 속하다 보니 실질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진정이 되고 경기가 회복된다면은 저는 이제 금보다는 은이 좋은 투자 제안 중 하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만약에 귀금속에 투자하려면 금보다는 은에 관심을 하고 은에 투자를 하라. 뭐 그런 얘기인가요? 네. 혹시 은값의 전망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은값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존에 이제 온스당 30달러까지는 올해 목표치를 이제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30달러. 아무래도 은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네. 경기 회복 시기에 금을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면 태양광 패널 소재로 뭐 은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덩달아 수요가 늘지 않겠나 이런 전망도 있던데. 네, 우선 태양광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이제 은의 수요도 덩달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광의 수요 비중은 9% 정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이 수치가 지금 ETF 등 금융상보다 더 많은 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시장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성장이 높다는 점은 다 모두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따라서 그 기존에 사용되었던 이제 전력 생산 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그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의 기여도가 클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에 따라서도 당연히 이제 은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대선에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된다면은 네. 특히 공약 중에서 하나가 전력 생산 내에 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공약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은에 대한 수요도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뭐 원자재 하면은 또 유가인데 국제 유가가 최근 배럴당 40달러, 41달러 수준에서 지금 뭐 횡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제 유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6월 이후로 이제 40달러 내외에서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원유 수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속도가 이제 부진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유럽, 미국, 아시아 중심으로 코로나가 다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도로 교통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가솔린 수요도 이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투자자들이 한때 그 원유 파생 결합 증권을 매입해서 상당히 좀 손실을 본 것 같은데 현재의 국제 유가 수준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만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상품단으로는 만기 상환 조건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제 유지된다면은 유가의 급등을 이제 좀 바라보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네. 이제 보여집니다. 대신증권에서도 이제 원유 수요 회복이 이제 뚜렷하지 않으면은 이제 국제 유가가 연말까지 현재와 같은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예. 이제 원유 수요 회복 속도도 느리긴 하지만은 공급층 요인에서도 이제 단기간 유가 변동성이 높아지는 그런 요인들이 조금 그런 요인들이 이제 부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유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에 수요가 위축됐다고 하는데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산유국들의 그 감산 노력은 아직 어떤 뚜렷한 성과는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오펙 플러스의 감산량 합의 여부가 아무래도 올해 가장 주요 지켜봐야 할 그런 이벤트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감산량을 더 이제 늘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확신한 그런 이벤트, 네. 그런 뉴스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목표량이 이제 내년 1월에 지금 이제 기존 770만 배럴에서 550만 배럴로 이제 줄어들기로 한 것이 이제 가장 큰 우려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고, 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중동 지역 내에서의 내전으로 이제 원유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던 지역인 이제 리비아가 이제 원유 생산이 빠르게 대기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공급에 대한 그 증대 요인으로 공급 부담이 좀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은 얘기할 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이제 확대를 많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원자재 시세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으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경기 회복 그리고 달러 약세 때문에 이제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은 원자재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철금속 그리고 농산물 투자가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부분에서의 비철 금속의 신규 수요가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구리와 이제 니켈이 이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한 대에 사용되는 그 구리 양이 기존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이제 2.6배 이상 이제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네. 바이든이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기차 충전소 설치 같은 경우에도 구리 수요량이 기존 2019년 대비 이제 설치가 목표대로 된다면은 2024년에는 그 구리 수요량이 3배 이상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고 니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증가로 이제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구리와 니켈의 기대가 괜찮다고 그랬는데 농산물 분야는 왜 이게 가치가 있는지, 왜 투자 전략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 이유가 뭔가요? 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연료 사용량 증대 기대감인데요.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공약이 지금 현재까지 한 공약들과 이제 정책들이 화석 연료에 초점을 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이오 연료 사용량이 정체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바마 정권 당시와 트럼프 대통령 정권 당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네. 옥수수에서 이제 에탄올에 들어간 수요량이 오바마 정권 때는 71% 증가한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는 3%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대두유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디젤향 수요가 오바마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수요량이 절반보다 더 적은 숫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친환경 정책에 대한 공약들을 실행하게 된다면은
바이오 연료 시장이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옥수수와 제주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황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대신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